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보다 취업 강원 대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신한은행 채용 공고를 가져왔습니다. 은행권 노리는 친구들은 절대 놓칠 수가 없는 은행이죠. 자, 올해 상반기에 많은 기업들이 채용 TO를 많이 줄였어요. 그래서 상반기에 원서 넣어보신 분 아시겠지만 굉장히 힘든 취업 시즌이었는데 원인이 뭐였고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제가 위에 링크로 드릴 테니까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신한은행 이제 면접 과정도 겪었고 굉장히 반가운 곳인데 저희 학생들도 계속 합격하고 있어요. 이제 반가운 은행이다. 여러분들이 진짜 자신 자소서와 경력 기술을 보고 싶으면 상담 찾아오세요. 상담 오시면 제가 쓴 자소서 보면서 여러분들이 와, 이게 자소서구나 하고 놀라실 거고, 그리고 직무 설정, 방향성 설정, 내 스펙으로 어느 정도 갈 수 있는지, 내 자소서 상태 어떤지 이런 거 다 해드릴 테니까 찾아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한테 큰 힘이 되니까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신한은행. 저는 신한은행 하면 기억 남는 게 역사상 가장 큰 일은 종은행을 인수해서 2006년에 합병했던 거예요. 제가 원래 종은행 통장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이제 참 많은 이슈가 됐던 사건이긴 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죠. 뭐 신이 하는 일, 그리고 심한은행 이렇게 일을 많이 시킨다는 얘기가 있는데, 예전에 제가 들어갈 때쯤, 제가 여기 학교 갈 때쯤에는 데이터를 보면은 신한은행하고 그 당시에 구민은행하고 지점수나 규모 같은 건 다 비슷한데 은행 원수가 구민은행이 신한은행의 2배였어요. 좀 놀랍죠. 근데 지금은 이제 뭐 그렇진 않고 예전에 그랬던 기억이 있고요. 자, 계속 합격해왔던 너무 반가운 은행입니다. 자, 이번에 직무는 심플해요. 뭐 사회적 가치 그쪽 아니면 일반직밖에 없는데, 개인 고객 대상 금융 서비스 디지털은 따로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 자릿수. 은행을 너무 포기하면 안 돼요. 은행만큼 돈을 많이 준 데도 없고, 그리고 어디서 이 정도 연봉 주는 회사에서 문과를 세 자릿수씩 뽑아요. 은행을 포기하면 문과의 연봉이 확 낮아진다. 그런데 우리랑 하나하고 다르게 신한은행은 금융 관련된 상식이 시험 문제에 있어요. 그래서 준비를 좀 딥하게 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 건 여러분들한테 좀 아쉬운 부분이지만 꼭 준비하셔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원 기한은 9월 19일 18시까지예요. 잊지 말고 넣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자소서 항목을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항목은 본인의 성장 과정에서 가치관 정립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경험, 인물 등을 기술하고 은행권에서 일하고 싶은 이유를 작성해 주세요. 되게 이상하다. 성장 과정하고 은행권에서 일하고 싶은 이유를 같이 작성하래. 일단 삼성에서는 보통 성장 과정으로 이제 1,500자 이렇게 공통 자소서로 놔두는데, 일단 성장 과정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성장 과정은 여러분의 가치관에 영향을 끼치던 사건이기 때문에 인물 사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인물로 적어 놓으면은 아무래도 좀 임팩트가 덜 할 확률이 높겠죠. 왜? 내가 어떤 사건을 주체적으로 해결한 거하고 어떤 인물이 한 걸 보고서 와, 뭘 느꼈다 하는 거하고 당연히 내가 주체적으로 했던 사건을 적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너무 최근에 어떤 성과적인 솔루션을 제시하는 해결 능력을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너무 어릴 때 얘기를 적는 것도 적고 나면은 활용을 안 하게 돼서 적절한 선에서 작성하는 게 좋은데, 어쨌든 간에 어떤 솔루션 해결 과정을 보는 게 아니라 나의 가치관, 열정 이런 것을 보는 항목이다 라는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이런 항목들은 무조건 스토리텔링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소서 항목을 봤을 때 어떤 항목은 직무 역량을 쓰시오 뭐 이런 항목들은 스토리를 적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직무 경험이나 아니면 뭐 협상력, 데이터 역량 뭐 이런 거 사실 그대로 정보를 팩트를 나열하면 되는 건데, 이런 항목들 같은 경우에는 분명하게 스토리를 내야 돼요. 스토리텔링을 해야 된다. 스토리텔링에 주의해야 될 부분은 이런 경험 항목들을 경험 보고서, 성과 보고서, 프로젝트 보고서처럼 써버리면 이거를 읽어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읽는다고 해도 무슨 이걸 외우면서 인물 업적 외우듯이 외우면서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험 항목들은 스토리텔링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경험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되 스토리를 넣어서 한 번에 읽히게끔, 그리고 다 읽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어필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거는 5% 매출 향상이 아니라 항목마다 정해진 것들 있죠. 가치관, 열정, 커뮤니케이션 역량 이런 걸 중점으로 어필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 왜냐하면 스토리로 꽉 채우는데 사람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저희 꽃보다 취업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성장 과정과 협업했던 경험 이 정도 두 개 적고서, 그 다음에 은행권에서 일하고 싶은 기업 지원 동기, 왜 은행권인지, 그 중에서도 왜 신한은행 인지 정도로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각 소제목으로 구분해서 작성하시면 되고요. 스토리텔링을 하는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상황을 제시해야 돼요. 앞에 자기 어떤 다른 의견이나 이런 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상황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문제점. 이 문제점이 진짜 여러분들이 중요한 포인트예요. 어떤 스토리텔링이든 간에 주인공이 어떤 문제점, 공경, 역경, 시련에 빠졌을 때 그때 보는 사람들이 저걸 어떻게 해결하지? 라는 어떤 무의식적인 기대감을 가지고 끝까지 보게 되는 거거든요. 문제점을 적고 그 다음에 내가 구체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게 했던 과정을 적는 거예요. 자, 1번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2번은 신한은행의 핵심 가치는 바르게, 빠르게, 다르게입니다. 당행의 핵심 가치 중 하나를 실천했던 경험 및 그 경험이 신한은행 입행 후 어떤 장점으로 발휘될 수 있을지 기술해 주세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건 스토리텔링 하는 항목인데 신한은행의 핵심 가치 중 다르게가 저와 부합하는 가치관이라 생각합니다. 관련하여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경험을 넣고 그리고서 한 두어 문장 정도 그 경험에서 뽑아내는 어떤 역량이 있죠. 다르게면 뭐 차별화 그런 거겠죠. 또는 개선 능력 그런 거고 다르게는 어떤 원칙을 준수하는 정직성 이런 거 되니까 그 스토리를 다 적은 다음에 두 문장 정도를 어떤 경험에서 오는 이런 역량이 신한은행 입행 후 이렇게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라고 하는 거니까 뒷부분은 정말 짧게 작성하시면 되고요. 3번도 마찬가지로 스토리텔링 하는 항목이죠. 전부 다 스토리텔링 항목들을 모아 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상호작용을 거쳐서 성공한 또는 실패한 사례를 기술하라고 했으니까 협업했던 경험을 작성하셔도 괜찮겠죠. 그러면 여기다 협업했던 경험을 작성하시면 1번에는 협업 말고 다른 걸 넣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상담해 오시면 취업 전략 설정, 방향성 설정, 스펙으로 어느 정도 갈 수 있는지, 내 자수 상태 어떤지 제가 명확하게 취업에 대한 궁금증 하나도 안 남게 해드릴 테니까 찾아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